안녕하세요. 후반부란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과 지출 약간 지표가 어긋나게 나왔는데 2025년 1,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다. 역시 지금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조업 0.6% 감소, 건설업 0.4% 감소, 서비스업 0.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등 모든 여타의 산업 기저의 흐름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가져왔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 좋아질 리가 없죠.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0.1% 감소를 했고요. 민간 소비 줄어드니까 당연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이 부동산 쪽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설 투자 역시도 지금 건설사에서 아무리 분양 물량 내놔도 분양가 자체가 워낙에 높잖아. 그러니까 그 분양가 정말 잡으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신축 분양 물량 내놔도 사람들이 물어가질 않아. 미분양 생기죠. 악성 미분양으로 확대가 되죠. 이게 결국 무순위로 엄청나게 털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 쉽게 잡기란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그리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비 투자 역시도 0.4%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근데 반대적으로 국민 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0.1% 증가했고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라는 그런 지표, 이 긍정적 지표도 GDP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냥 성냥불 긋는 거하고 똑같이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날 성냥 탁 끄면 불이 확 붙었다가 이내 사그라들잖아. 국민 실질 총소득 역시도 마찬가지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1분기는 GDP 0.2% 역성장.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가장 지금 다크서클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역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잘 달려왔습니까? 수출 기조도 좋아.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당히 수출 호조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1, 2년 상간에 급격하게 이 GDP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다. 대신 좀 위안을 얻는 건 국민소득이 조금 올라간 건데 이게 올라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전체적인 기조의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민소득이 0.1% 반짝 올라간 것도 그냥 성냥불 긋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이런 역성장의 위험은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세 정책도 그렇죠. 환율도 그렇죠. 금리도 그렇죠.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한국 경제가 좀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지금 내수 경기 침체는 결국 이런 전체 경제 파이의 이 악화 현상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0.1%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출과 수입 모두 좀 둔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0.6% 수출 감소했습니다. 수입도 1.1% 줄었어. 그러니까 뭔가 잘 팔고 그 수익으로 뭔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유입과 유출 자체가 유연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새 정부가 정말 어려운 숙제를 지금 떠안았는데 탄력성 있게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000불 정도 지금 찍고 있고요. 이 분기 경제 성장률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 4분기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지금 올해 6월 초까지 굉장히 어려운 이 전국 현황 아니었습니까? 고스란히 이 경제 분위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0.2%를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수출 기저에 근간한 한국 경제 성장률의 약화 현상은 고스란히 실질 소득 좀 주춤하게 만들고
결국 소비 여력 부족하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 고스란히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대출 영향도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3월에 10,000건을 찍었다가 4월에 5,000건, 5월에 다시 5,000건, 그리고 6월 달 들어서 지금 딸랑 100건도 안 되는 지금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얘기고, 물론 지금 집값의 고점 시기 굉장히 피로도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 정말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값이 내려와 줘야지 이 거래량이 본물 터질 수가 있거든. 지금처럼 계속해서 서울 집값이 고점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종 천도론 굉장히 탄력을 받았을 것 같았었는데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뚝 떨어져서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30보다 상승폭이 조금 둔한 0.10% 상승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도시 하나가 이렇게 뭔가 으쌰 해가지고 이 투기판이 조성이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이게 전국의 흐름을 탁 등에 업고 뭔가 몰빵을 해가지고 그냥 시세차익 좀 빼려 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움직임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그죠? 투기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종은 0.30에서 0.10. 오늘 발표한 부동산원의 변동률 보면 0.07로 다시 내려서고 있죠. 결국 세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이 지금 0.13, 0.16, 0.19로 조금씩 상승폭을 지금 더하고 있는데, 강남권의 신고가 그리고 최고가가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어떤 이 지표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그렇다면 최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로, 틈새 늘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단 신도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계양역까지 딱 뚫리게 되면 기존 20분 걸렸던 게 8분 걸리고, 계양역까지 8분 걸린다는 건 결국 공항철도 통해서 서울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통호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달에 분양하는 또 아파트들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딱 붙이고 있습니다. A17블럭하고 A24블럭. 근데 17블럭보다는 24블럭.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달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상제 아파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24블럭은 조금 신경을 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가 더 큰 단지일까? A17블럭, A24블럭 둘 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A17블럭은 1027세대, A24블럭 780,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분양 시기가 좀 달라. A17은 12월, A24는 이번 달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A24는 좀 지켜보시면서 뭔가 좀 시동을 거셔야 되고, A17블럭은 102역, 103역, 교집합적인 뭐 더블 역세권이라 말해도 되죠. A24블럭도 103역하고는 좀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5분에서 8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검단 호수공원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학군생활 뭐 인프라는 A17하고 A24 뭐 공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공원 끼고 있고 생활권 괜찮고 뭐 상업시설, 뭐 커넬시티도 있고, 학군 또 밀집군 구역입니다. 학군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에듀라는 또 이름을 충분히 붙이기에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분양가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 A24는 5억 정도, A17은 5억에서 5억 5천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이 84제곱 기준으로 볼 때 보통 한 4억대 나왔는데 이제 1억이 더 올랐어요. 이게 시세 대비 굉장히 그래도 분양가가 뭐 서울 인접한 경기권 치고는 그래도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오는 A24구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을 달고 있는 이곳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A17은 뭐 커넬 컴플렉스 뭐 상업지구하고 가깝고요. 또 이 102역, 103역도 끼고 있는 그런 교집합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개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개통 예정인데 이게 조금 또 한 달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서울권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호재가 있고, 뭐 직접적 편입은 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되면 뭐 그냥 다이렉트로 편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단이 굉장히 좀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고, A17 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A17은 12월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고, A24블럭은 이번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가 1010세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12개 동으로 이루어졌죠. 당초 한 7, 800세대 예상을 했는데 1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여기 학군이 끝판왕이죠. 중학교를 품고 있고 초등학교도 뭐 거의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초중고가 또 이 동쪽, 북단 쪽으로 위치해 있고 유치원까지 지금 있어서 상당히 교육 인프라는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으로 보시면 상업지구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게 많다? 놀 게 많다. 먹을 게 많다. 쓰레빠 신고 쇼핑할 수 있다. 이거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인프라 시설 아닌가? 커넬 컴플렉스까지도 생기게 되고요. 뭐 중앙호수공원까지 끼고 있어서 아마 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치고는 참 쾌적한 어떤 생활 인프라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단 호수공원역이 가깝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어. 다 제쳐두고라도 일단 서울 가깝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이번 달에 개통이 된다는, 계양역까지 8분밖에 안 걸려.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다. 5억이면 30평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20평대면 비강남권도 뭐 거의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계양역 8분이면 도착하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타면 바로 강서 쪽으로 당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권 생활 영역 안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지하철 연장 개통 한 달 앞둔 이 검단 신도시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국평 뭐 8억까지도 치고 나가고 있는데 향후 10억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분상제 5억대면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똑같은 시기에 나오게 되는 무순위 줍줍 물량,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아주 뭐 우수수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와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가 5구제곱이 3억 5천대였습니다. 3억 6천까지도 있었고, 84제곱이 거의 뭐 5억 중반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변 시세를 보시면 8억 1천만 원, 우미린더 시그니처, 뭐 매물은 9억 10억까지 가고 있는 곳이 있어서 충분히 반값에 진입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6월 지하철 개통된 이후에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또 변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또 무순위 집은 놓치지 마셔야 되죠. 그리고 뭐 분상제는 꼭 경기권 또 서울의 비강남권 저 외곽에 있는 것만 관심 가져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실 르엘, 여기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단지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강남하면 탁 그냥 벽을 세워. 아유,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결코 쫄지 마라. 강남권 분양, 근데 결코 쫄 필요 없습니다. 강남권 분양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 분양가에 근접한 전세보증금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착실하게 1, 2억 정도 모아 놓으셨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옆에 붙어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같은 평수 20평대도 거의 13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세 갭이 있다는 얘기죠. 잠실 르엘은 1865억, 어마무시한 대단지입니다. 일반 분양은 근데 되게 쬐끔 나와요. 219가구. 입주 예정일 12월 예정인데 전매 제한 10년이고 실거주 의무 2년인데 실거주 의무는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잠실 르엘은 실거주 의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또 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 예상 분양가가 그래도 강남권에서 나온 아파트 뭐 20평대 15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13억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파크리오가 뭐 전용 5구제곱이 뭐 20억 원,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뭐 23억 정도 하기 때문에 뭐 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10억
정도의 갭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크리오 전세가가 한 9억 6천에서 1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 쳐낼 수 있는 그런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뭐 교통환경은 2호선 잠실역, 8호선 잠실역, 9호선 한성백, 와, 지하철역을 말하기도 힘들다. 2호선 잠실역, 8호선 잠실역, 9호선 한성백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다 10분 안에 도착할 수 뭐 9호선 한성백제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빠른 걸음으로 가면 충분히 10분 안에 도착 가능하고요. 주변 뭐 생활 인프라야 말할 것도 없죠.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잠실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등등 여러모로 뭐 송파구의 가장 핵심적 입지에 들어선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실나루역, 잠실역, 몽촌도성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6억 8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뭐 3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야, 20평 아파트가 30억 하면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일단 잠실 르엘이 13억대로 분양을 해버리면 지금 뭐 당장 시세 갭을 계산을 하더라도 단순 계산식으로 보더라도 13억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분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파크리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주공 5단지, 레이크 팰리스, 뭐 트리지움, 리센치 잠실 헬스 뭐 등등 해서 잠실 쪽에 뭐 대장 단지는 다 끼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예 강남 아파트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준비해 오신 분들은 충분히 전세보증금도 확보할 수 있고 나름의 어떤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좀 완화시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너클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 자체도 좀 줄고 있고 GDP 부분에서 개인소득이 다시 조금 오르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제 기반의 약화 현상은 굉장히 개인으로 하여금 부담을 많이 갖게 하죠. 아파트 시장의 이 거래량 감소와 딱 동조화되는 느낌, 그리고 거래가는 더 밑으로 내려 깔릴 가능성도 많고요. 뭐 앞으로 진행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강남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무주택자라면 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뭐 마음을 딱 다잡고 전세보증금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뭐 준비되신 분이라면 도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귀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